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오늘 오전 8시 30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빠른 파면을 결정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달걀 투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서 막 도착한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아유,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롯데돌 국회에서 또 예. 상황이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요. 다들 몸은 피곤하지만 또 광장에 안 나갈 수는 없고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전 국민이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국회 어제 그 비상의총도 저녁 9시에 시작해가지고 죄송합니다. 11시 넘도록 했는데요. 두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투쟁 또는 이게 현 상황을 투쟁 진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최상목 대행이 어제까지 시한을 주고 답하라 했는데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깊게 했고요. 뭐 의원들 말 어제 보니까 최상목 대행 뭐 퍼스널 컬러 정하는 그런 행사장에 갔다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 오만한 태도가 참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오죽할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일단 그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 있었던 기자회견 영상 먼저 보고 현장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아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라! 아니 어떻게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계란 던졌어 지금. 계란 던졌어. 계란 던졌어. 의원님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빨리 확인해봐요. 빨리 확인해봐. 제가 이번 주도 현재 2번을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갈 때마다 보니까 원래 경찰은 1인 시위한다 또는 기자회견 한다 해가지고 탄핵 반대 측 인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저희들이 갈 때마다 이렇게 욕설을 하고 뭐 심지어 뭐 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의원님한테 쓰레기 뭐 이렇게 막 해대고 제 차 번호를 어떻게 알고 막았으면서 파면하라 막 하고요.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테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이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니까 이게 개별 국회의원들을 향한 테러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잠깐 현지 앞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여성분이 메가폰을 들고 와가지고 제 앞에 확 들려들면서 메가폰을 가지고요. 거의 근접했죠. 제가 피하긴 했는데 이 쓰레기야 계속하면서 의원님을 향해서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또 다가온 여성 3분이 와가지고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합니다. 여성 3분이요. 그래가지고 헌재 앞이 저희가 어제도 이제 의총에서 헌재 앞이 이런 분들로 장악돼 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 헌법재판관들이 늘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출근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광화문에서 광화문 광장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헌재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하자. 또 출퇴근하는 헌법재판관들한테 우리도 탄핵을 찬성하는 이런 압도적인 시민들이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같이 하겠다라고 보여주자. 이런 결의로 간 건데요. 앞으로도 뭐 이런 탄핵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시위대 일부에 대해서 해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넘어선 불법 집회다. 그리고 50명 정도의 규모로 시위대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해산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제도 헌재 앞에 있는 그 시위대들 네. 해산시켜달라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냐면 네. 기일 선고기일이 잡히면 그때 빼주겠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헌재 앞이 마치 자기들 텃밭인 것처럼 그렇게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예. 이번 기회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그 어제 그 의총 심야 의총에서 예. 결정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결정 사항은 예. 지도부에 이임한답니다. 저희 예. 이 2시간 동안 네. 의원 한 20분 넘게 예. 20분이 넘게 발언을 했고요. 예. 큰 요지는 예. 우리 투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는데 더 가열차게 하자. 네. 더 그다음에, 가열차게. 예, 현재 결정이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힘들지만 우리는 더 가열차게 가야 네. 된다. 이렇게 결론이 냈고요.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처벌 고발 등 이걸 할 것인가 논의가 많이 됐는데 네. 그것도 지도부에 이임하자. 그 중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최상목 대행이 과거에 네. 박근혜 정권 때 경제금융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당시에 안종범 씨가 경제수석이었고요. 그렇죠. 미르재단 그다음에 K스포츠 모금 약 네. 800억 가까이 모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 판결문을 보니까 최상묵 그 당시 경제 비서관. 금융비서관이 예.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오히려 안종범 씨는 전달만 했지. 네. 더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예. 이 최상묵 씨입니다. 최상목이었다. 그런데 안종범이 수첩이 나오는 바람에 예, 안종범은 구속 기소되고 예. 최상목은 처벌이 안 됐어요. 예. 왜 그랬을까 보니까 우선 제가 판결문을 봐봤어요. 판결을 봐봤더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일주일 사이에 예. 좀 예. 당겨 주십시오. 2015년 일주일 사이에 무려 4번의 청와대 회의를 합니다. 그것도 경제금융비서관 주도로 해가지고 돈 출연 안 하는 기업이 있냐 물어보니까 또 아직도 그 출연하는 기업이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예.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주일 만에 486억 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 판결문하고 공소장을 보면 기업 활동에 두려움을 느낀 기업들로부터 486억을 내게 해서 직권남용했다. 야, 근데 여기 최상목이 그런 역할을 과거 했다는 것을 의원님이 밝혀내신 거군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는데. 예. 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예. 안종범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서 수사를 받았고 예. 그 후에 박근혜 특검에서 윤석열 팀장이 있었고 예. 거기서 안종범이 수사를 받았고 예. 최상목도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그 후에 다시 중앙지검에서 박근혜를 구속해서 했잖아요. 특수본 2기에서. 예. 예. 특수본 특검 팀장도 윤석열이고 근데 이 건으로 지금 최상목을 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안종범 사건이 예. 종결된 때가 예. 2020년 2월입니다. 공범의 네. 공소시효는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예. 그럼 2020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니까 예. 이게 강요죄 직권남용으로 가면 7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예. 직권남용은. 예.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요. 만일에 이거를 네. 공갈죄로 의율한다면 예. 기업을 겁박해서 486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예. 5년 이상 무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공소시효는 훨씬 많이 늘어나죠.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내란의 종식과 관련해서 최상목이 마은혁, 그다음에 마용주, 예. 대법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이 쟁점. 예. 이 쟁점과 관련해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태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한 엄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뭐 법률 안에 뭐 일주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뭐 형사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넣든지 뭐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더 가열차게 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더 가열차게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예. 그 도보행진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다 걸음을 제대로 걸으신 분들이 없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다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바쁜 국회의원들이 하루에 3시간씩 도보행진을 하면 너무 시간이 도보행진 시민들이 하는 건 어떨까요? 도병진 시민들과 하는 이유는 네.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예. 있고요. 국회의원들은
원외 활동을 더 확실히 하고 아 원외 활동을 원외 투쟁도 열심히 하자.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법사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자를 불러서 계속 확인하고 따지고 그 다음에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도보 행진하고 오늘 아침처럼 헌재 앞에도 가고 또 광화문 앞에서 우리가 뭐 다시 농성하고 이런 걸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지금 최근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내릴 거냐. 근데 관련해서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로 윤석열이 석방이 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법률가이신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동혁 의원의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물론 장동혁 의원도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각하는 재판에서 실질적인 본안에 들어가서 내용에 들어가서 심사를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고 각하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각은 심사해 보니까 재판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이 탄핵 심판에서 보면 장동혁 의원이 각하를 주장했다면 지난번에 장동혁 의원뿐만 아니고 국힘에서 82명이 헌재에 각하해달라고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위헌법적인 비상계엄이 맞고 내란이 맞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데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각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철회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말하자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내란죄였는데 이것을 내란 혐의로 내란 행위로 바꿨으니까 내란 행위로 바꿨으니까 이게 동일성에 위배된다. 공소사실에 각하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했는데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내란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됩니다. 탄핵 심판은 징계 재판이지 형사 재판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하고 헌법 재판하고는 전혀 별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는 회사에서 회사에 불을 지르거나 횡령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직원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물론 형사재판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처벌하는 것은 형사재판 문제고 여기서 불난 사실, 그다음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만 인정되면 파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 말처럼 각하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증거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증거를 따질 때 철저하게 따집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거냐. 두 번째 진술을 하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한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한 것이 맞느냐. 다 읽어보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증거로 채택하기 때문에 적법성, 수사권, 뭐 위법 수입 증거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위 얘기하는 직위원 부장판사에 의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구속 취소 사태 이후에 그게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그날 재판부가 설명 자료를 3쪽짜리를 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해가지고 설령 위와 달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것은 법원이 벌써 3차례나 수사권을 인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원 판사가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구속 취소로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논리를 장동혁 의원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공소기각이 됐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서 헌재가 당황한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직위원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맞는 소리입니까?
그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예. 이 법원하고 예. 헌법재판소는 예. 전혀 별개의 기관이고요.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결정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네. 그런 법원이 무슨 결정을 하든가 말든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길을 갑니다. 헌재 길을 간다. 예, 예. 저는 일단 지기현 판사의 해설 자료를 보고 느낀 예. 게 어떤 것 같으냐면 옛날에 김재규 재심까지 얘기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 들은 겁니다.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가로 열고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 가로 그건 잘 닫고.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예. 김재규 사건은 그 예. 당시에 전두환의 예. 보안사 수사단에서 합수본을 수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내용이 뭐냐면 직무범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예. 가혹행위를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고문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문. 예.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건 재심 사유 문제를 40년 후에 제대로 또 이상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단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요. 조금 늦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헌나 1번부터 5번까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6번 박성재, 7번 조지호, 8번 윤석열, 네. 9번 한덕수입니다. 그렇죠. 이 선입 선출. 선입 선출도 있고요. 예. 이 6번부터 9번까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내란입니다. 예. 이분들이 내란에 관여했냐 안 했냐 예. 이 판단이 남아 있는데 예. 세트다 세트. 그렇죠. 예. 화요일 날 박성재 법무장관. 끝났거든요. 그렇죠. 박성재 화요일에 법무장관 끝났어요.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네. 먼저 제가 한국 사람을 판단해놓고 그 다음에 손발도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지 박성재나 한덕수나 조지호는 지금 신문 안 했습니다만 네. 이 사람들의 판결을 먼저 하고 예. 윤석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란이냐 아니냐 먼저 윤석열에 대해서 판단하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나 우리 박성재가 예. 얼마나 가담했느냐 네. 이걸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예. 기주장한 바 있으니 그것은 그 어떤 사건보다 최우선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하겠다.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그 파면되느냐 마느냐 이게 역사의 갈림길에서 국정 운영이 상당히 혼란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이것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사 3명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결정을 먼저 해버린 겁니다. 네. 이것부터가 틀어진 상황이 되고 헌법재판소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네. 제가 검사실에 있으면 구속 사건이 있고요. 또 불구속 사건이 있습니다. 한 200~300건 된다. 한 달에 치면 네. 이게 최우선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이것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물론 헌재가 지금 너무 늦게 선고하는 바람에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예. 화요일 날까지 예. 박성재 장관을 변론 종결함으로써 이제는 4명이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언제든지 선고할 상황은 됐다. 아. 그런데 예. 한덕수하고 박성재, 윤석열을 함께 선고하느냐 또는 윤석열을 먼저 선고하고 한덕수, 박성재를 나중에 선고하느냐 이 네.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두 가지를 고민하겠어요. 하나는 더 뭐냐면 한덕수하고 윤석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에 네. 우리나라 국가의 1인 첫 번째, 두 번째를 파면하느냐 하나는 놔두냐 이런 문제잖아요. 하나는 파면하고 하나는 기각하고. 예,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파면하면은 누가 대응할 것인가 이런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목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윤석열을 동시에 할 거냐 나중에 할 거냐 예. 이걸 고민할 것 같고 예. 이제는 박성재는 사실 예.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이미 끝났으니까 결국 4명에 대해서 선고 날짜만 잡으면 될 것 네. 같은데 결국 이게 과거 윤석열 이 특기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엄청 많이 딴지를 걸었어요. 과거에 본인 징계 사건에서 본인 징계 사건 때 1심 판결문을 보면 예. 반절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헌법소원도 물론 했을 뿐만 아니고 제척, 기피, 회피 뭐 엄청 많이 신청해가지고 무려 제가 세어보니까 13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절차 문제를 예. 삼은 게 제가 예. 판단하기에 이건 법리적으로 보나 증거법적으로 보나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탄핵 기각을 쓸 수가 없어요. 재판관들 써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만 그 절차적인 문제를 예. 가지고 자꾸 따져. 트집을 잡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예. 각하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예. 절차적인 문제를 자꾸 시비 걸잖아요. 예. 그 절차적인 문제를 답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 있는 걸로 네. 판단이 됩니다. 자, 내일 김성훈 경호차장 예.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예. 두 사람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이 예. 구속영장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예. 그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이 또 내란죄의 수사권 관련된 거다. 공수처 예. 수사권. 예. 근데 제가 이것 좀 그 전문 용어라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직권남용 수사를 하던 중에 내란죄를 인지했을 경우에만 공수처 수사가 가능한데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내란죄 인지를 안 한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김성훈 측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이게 경찰의 입장인 것이고, 예. 김성훈 측에서는 그 직권남용만 수사했지 내란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측에 불과한데, 그렇죠. 예. 공수처 자, 저희가 너무 피곤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도 너무 상식을 배반하는데 네. 주의 주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들께서는 또 마치 이게 네. 종편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어머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 있어서 저희들도 윤석열만큼이나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예,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 예,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적인 수사권으로 부여되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 있는 내란죄를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란죄에 이르게 된 과정이 직권남용한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다. 예를 들어서 경찰 해관부, 예. 그다음에 법무부, 예. 그다음에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용산 대통령실 예. 이분들이 직권남용을 해서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논리 구조가 네. 직권남용하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내란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논리적으로 말이 충분히 되는 거고요. 예.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이기도 하고 공수처가 실제로 이상민 등 네. 그다음에 그 내란 직권남용 관련자를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법원에서도 수사권 문제 없다. 네. 그래서 이미 다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일 예. 저 이광우 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구속이 되겠습니까? 저는 다는 아니지만 김성훈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광우는 안 나오더라도 이광우 부분은 지금 논의가 지금 많이 안 됐는데요. 예. 김성훈 부분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증거인멸 우려라는 게 비아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김성훈 차장이 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치권뿐만 아니고 실제로 경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서버 삭제 지시 관련해서 네, 네. 그 저항했던 네. 또 그 체포 지시가 받지 않다고 예.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각종 유해, 징계 이런 거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에서 봐도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예.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윤석열이 석방돼 있기 때문에 예. 피의자가 예. 계속 만나는 결과가 되잖아요. 공범 아닙니까? 예, 공범. 그건 분리해 놔야 돼요. 예. 피의자가 같이 밥 먹고 같이 교도소 가고 예. 구치소 가고 예. 같이 헌법재판소 나왔었습니까? 피의자끼리. 예. 이건 같이 살기는 말이 안 되고요. 예. 더군다나 법원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라고 봤잖아요. 예. 내란 수괴가 가장 강력한 힘으로 밑에 조직적으로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진술을 맞추거나 네. 또는 진술을 변작할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심부름할 사람. 예. 이게 경호 차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면은
김성훈 차장은 구속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광우 본부장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논의가 많이 안 됐지만 증거인멸 관여 부분, 네. 그다음에 앞에 두 번째 그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예. 또는 진술을 맞추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가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네. 근데 이광호 본부장이 SBS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두 명 다 발부되면 좋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 그 체포를 막았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압수영장 집행을 막고 예.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참 한심합니다. 예. 네, 답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 어제 MBC 단독 보도로 나온 충격적인 보도. 예. 예, 김건희 영연백. 씨. 예? 아. 영연백도 있지만 김건희가 경호처에 실망했다. 예. 총알 쏘고 뭐 하냐? 예. 이런 거거든요. 예. 예, 체포영장 집행될 때 15일 이후에 예.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에 경호처를 붙들고 이렇게 그 경로를 했다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 참 윤석열도 그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을 사용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고 김건희 관련 그 총 관련 발언도 아마 경찰 영장에 아마 나와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예, 예. 이 정도 보면 두 분 다 영장이 나와야 김성훈 맞지. 영장에 나와 있는 거죠. 맞는데 예.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현실적으로 경호처가 비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참 김건희 국민들이 정말 엄청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난하고 저렇게 파렴치하고 온갖 이권에 다 개입하고 비리 있는 곳에 김건희 있는데 이렇게 또 사람 죽이는 총 얘기까지 한다는 걸 보고 국가나 국민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같다. 정말 저도 충격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휴, 하여간 어떻게 됐든 빠르게 파면이 좀 돼야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수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닌 이상 계속 이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여하튼 의원님도 뭐 오늘 광장에도 나가시고 할 텐데 예,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가 다음에 또 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곧 꼭 파면됩니다. 네, 여러분 파면. 안심하십시오. 끝까지 파면.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